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어느새 바로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간 수은주는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은 그 모습이 무색하게 바닥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겨울은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한겨울 대비를 하도록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따스하게 오늘도 준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승훈의 About Time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결에 눈을 감나요. 노을빛에 눈물 짓나요. 오늘도 난 그대 품에 falling. 햇살 좋은 하루였나요. 굳은 비가 다녀갔나요. 그대 맘에 안불 묻혀 calling calling. 다퉈도 금세 손잡는 아이들처럼 우리 순수했던 사랑이 그리울 때면 이 순간 그때로 돌아가 그대의 이름 다정하게 늘 불러줄 거야. 맞는 말보단 따뜻한 말로 위로할 거야. 나의 모든 시간 아낌없이 내어줄 거야. 한 번쯤 날 떠올렸나요? 이젠 다시 살아가나요? 버릇처럼 기다려요 waiting. 봄은 짧고 덕이 오네요. 마치 우리 사랑 같네요. 그래도 난 꿈을 꿔요 dreaming dreaming.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나를 믿고 그대 아픔도 보여주던 날. 이 순간 그때로 돌아가 웃음이 가득했던 그 길 난 걸어볼 거야. 언제나 기대고 싶은 사람이 돼줄 거야. 그대만 모르는 멋진 그댈 알려줄 거야. 때늦은 후회란 걸 잘 알아. 꼭 잘 지내주길 늘 사랑만 받길 바래. 그대여 언젠가 날 찾아준다면 웃음 뒤 감춘 그대 슬픔 나 힘껏 안아줄 거야. 말보단 따뜻한 말로 위로할 거야. 그대만 모르는 멋진 그댈 알려줄 거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 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딸은 좀 긴 패딩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패딩을 입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 롱패딩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절기를 무시를 못하는 게 그냥 벌써 겨울이 영원히 안 올 것 같더니만 네. 여름이 계속 돼가지고 가을에도 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을 내내 여름 날씨였다가 겨울이 되니까 이거를 이길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겨울 추위가 딱 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그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다 보니까 그 바람 소리가 진짜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네네.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죠. 들리고 또 창밖으로 나뭇잎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낮에 잠깐 반짝이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옥상에도 못 올라가 보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방송에 맨날 절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절기가 딱딱 들어맞으면서 그 계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절기를 벗어나질 않고 꼭 와야 될 건 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옷도 챙겨 입어야지 생각을 하면 그 절기를 생각을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계속 얘기를 네. 하면서. 그런데 조금만 늦춰지면 게으르면은 아주 절기가 아주 우리를 놓고 가버립니다. 아주 벌써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 데뷔를 많이 못했는데 선생님은 김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또 김장도 했고요. 또 저희 딸내미 겨울 바지를 제가 아주 잘 보관해 놨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딸내미가 교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옷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입던 걸 입혀 보냈는데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작은 방 오빠 방에다가 잘 보관해 놨던 걸 찾느라고 제가 또 옷을 다 싹 뒤집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절은 딱 시간 맞춰서 부지런하게 옷도 바꾸게 만들고 또 건강을 지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또 마스크 또 목도리를 좀 하게 되고 또 손끝이 시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러 오면서 장갑을 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진짜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 절기가 또 얼음이 온다는 소설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계절은 딱 달력에 맞게 절기에 맞게 딱 움직여 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어서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 신기하고요. 겨울에 들어왔었던 입동 지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는 또 소설이 되고 이 소설에는 또 보니까 얼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음이 온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너무 찬바람이 세다 보니까 진짜 얼음이 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바닥이 얼었겠죠. 근데 지금 막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영상 5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녹았겠지만 물이 있었으면 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첫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찬바람이 숨 쉴 때 호흡기를 통해서 목에 목 같은데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요? 찬바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찬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바로 걸리겠구나 하면서 기침을 막 하면서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마스크를 꼭 챙겨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서 생각한 게 정말 우리는 대비를 하는 나라구나. 저희가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많이 사놨었던 것처럼 대비를 해서 이 찬바람이 부는 순간 마스크를 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이 겨울이 오면은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지면은 네.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그 여름에는 정말 더워가지고 죽을 뻔하고 좀 시원한 데로 갈까 하는데 이 겨울만 오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네. 근데 저는 여름은 싫어요. 근데 네. 딱 가을 날씨가 그게 가장 있는 좋습니다. 봄, 곳에- 가을이 가장 좋은데요. 네, 그런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긴 하는데 네, 사계절 내내 봄, 가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사계절 내내 추운 나라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렇죠. 사계절 내내 여름 안 입은 것도 다행이고, 예. 사계절 내내 겨울인 나라 혹시 아세요? 북극 아닌가요? 예, 그 북쪽 지방인데 그린란드 아, 이름 들어본 거 있으세요? 뭐 아니요, 아니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들어본 것 예, 같습니다. 노르웨이도 그렇고요. 예, 들어봤습니다. 스웨덴도 그렇네요. 아, 핀란드도 그렇고 네네. 러시아의 북부 지역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겨울만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 러시아 뭘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위스키를 40도가 넘는 위스키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천탕에서 모욕도 하고 막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진짜 사계절 내내 한겨울이면 아우 너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끔 TV에 나오면은 진짜 뭐 털옷 다 입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스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털옷 많이 입으면 뭐 뭐라 하지만 그 나라는 그걸 안 입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을 깔아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자려고. 네네. 참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절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소설이죠 이번에. 네, 저기 소설입니다. 11월 22일인가요? 네, 이번 네, 네. 소설이요? 예. 2025년 11월 22일은 얼음이 얼기 시작한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입니다. 이날은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하며 양력으로는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입니다. 대개 소설쯤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지며 그 다음에 그 15일 이후로는 대설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소설은 작은 눈이라고는 뜻인데 네네. 그 첫눈이 내린 날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죠. 첫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네. 되니까 날만 흐리다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15일 후에도 대설이라고 하니까 또 눈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소설 관련된 혹시 속담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설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소설쯤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는 것을 빗댄 말인데 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예. 보리는 신기한 게 이 추울 때 자라는 그거거든요. 작물인데 그게 추위를 다 이겨내고 자란 다음에 따뜻해지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보리가 몸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추위를 이겨낸 강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면 그 귀한 때 그 곡식이 돼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리 농사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소설 날씨가 추워야지 되는데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안 추우면 보리가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소설의 춥기를 기대하고 소설의 추위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설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그렇군요. 생겼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초순의 호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역시 소설의 날씨와 관계가 깊은 속담으로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드는데 이 무렵 날씨가 급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네. 사람들이 호바지 입었다가 바로 손바지로 꺼내 입는다는 이런 그런 거 그 말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 소설에는 김장을 한참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설의 첫 추위, 작은 추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김장을 많이 하네요. 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좀 엄청 날씨가 추워질 때는 그 배추도 많이 비싸질 거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렵에 이제 한참 김장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열무 시래기를 많이
말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열무나 시래기도 많이 말리고 무말랭이, 호박 같은 것도 많이 말린다고 하네요. 네. 진짜 이렇게 겨울에 먹을 음식을 지금 저장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영하 2, 3도 떨어졌을 때는 무를 뽑아서 김장을 먼저 하고요. 네. 기온이 더 떨어져서 4, 5도가 되면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담는데요. 아, 참 특이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무가 빨리 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시댁은 그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겨울 물을 저장해놨다가 이제 꺼내서 쓰시고. 그러면은 그 무를 따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이파리 빼고 그냥 이파리 자른 다음에 넣어요. 네네네, 그렇죠. 무만 그러면은 그 무 자체를 그냥 밑에 넣어놓으면은 잘 살아요. 그런 것 잘 같아요. 있어요. 예, 제가 신기하다.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땅을 어. 파서 이렇게 네. 구덩이를 만들고 이따가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걸 집어넣겠죠. 넣어가지고 그 예. 물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저장해놨다가 이제 그걸 꺼내 근데 쓰시더라고요. 얼지 않나요? 안 얼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땅속이라. 그렇죠. 오. 그래서 그렇게 잘 많이 묻어놨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좀 돼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소설이 됐을 경우에 이제 많이 추워지잖아요. 네. 추워져서 김장도 하는데 그 왜 여러 가지 이제 저장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그 야채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나물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그 야채들을 많이 말리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김장할 때 무를 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네. 무를 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청을 주지 말고 잘라달라고 했더니 상인께서 왜 그걸 안 가져가냐고. 무청을. 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김장을 하면서 무청을 말리지 않고 버렸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냥 아예 그냥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니까 되게 아까워하시면서 자기가 가져가겠다 해서 뭐에 쓰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식당 하시는 분한테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를 해가지고 나물도 해먹고 뭐 국도 끓여 먹고 한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납니다. 요리를 잘 못하면은 그렇죠. 귀한 재료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시래기국이나 시래기 된장국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잘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뭘 주잖아요. 해 먹으라고. 전혀 해 먹지 못하는데 이거를 주면 살짝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말린 진짜. 시래기는 정말 갖고 있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지 그 몰라가지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려진 말려지지 않은 거. 말려진 것도 주시면 이게 뭐 삶아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그거 해봐가지고 쉽지 않아요. 예. 삶아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양념된 시래기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다가 국 끓여도 돼요. 사실은 그거 사다 끓여도 돼요. 네네. 제가 보니까 쉽게 사는 방법은 그 좀 조미 돼 있는 거 뭐 다 돼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해 그쵸. 먹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시래기는 겨울철에 모자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진짜 좋대요. 네, 그래서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면 그 건조 과정에서 그 영양 성분이 3-4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뭐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장애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도 좋고 뭐 체중 관리도 좋고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안 가져가니까 되게 좀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갔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가져가냐 하면서.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또 무말랭이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말랭이도 그렇게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좋다고. 물을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린 게 무말랭이라고 하고 생물을 말려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기 골다공증의 예방도 되고 그쵸, 비타민 D가 많아서. 함량이 20배 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음. 네, 몰랐네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되게 많아집니다. 네, 그 무말랭이가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걸 맛있는 거 찾기도 힘들고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파는 거나 이렇게 가져다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요. 그 고춧가루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무말랭이를 직접 따로 샀거든요. 사가지고 한번 요리해봤는데 내가 못하겠더라고 잘. 그래서 이거 참 맛있는 음식인데 참 맛없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재료가 좋은 재료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는 참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자녀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요리를 배워라. 네. 배워야지만 잘 먹고 잘 산다. 맞아요. 너무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무청 버리는 정말 좋은 것처럼 것 같습니다. 네. 아깝죠, 뭐. 예. 네. 그리고 겨울 무는 또 산삼과 바꾸지 않는다는 말 정도로 되게 효능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네. 무말랭이는 사과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비타민 C 함량을 하고 있고 소화 기능 개선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무는 그 천식 가래 기침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무말랭이를 해서 먹으면 진짜 좋다고 하는데 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근데 무가 되게 맛있어요. 겨울무는 겨울 그 가을 다발무 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한참 다발무 나오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발무는 사서 저장해가지고 먹어볼 건데요. 아, 그게 이제 뭘 해 먹냐면 무조림을 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조림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무조림은 해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선생님 말을 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 생선을 조릴 때 물을 깔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대요. 해서 드세요. 근데 네네. 그거가 그냥 무보다도 이렇게 겨울철에 나오는 이렇게 다발무. 있잖아요. 다발무나 이렇게 막 김장할 때 하는 거나 이런 거 사서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에 저기 김장하려고 갔었는데 다발무 한 다발이 10,000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진짜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와 장난 아니구나. 근데 김장 담으실 때 힘드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리고 또 호박꼬지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요. 호박꼬지가 애호박을 썰어서 말린 거래요. 맞아요. 애호박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게 우리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리는데 잘 안 말라지는 것 같아. 한번 실패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쉽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즐겨 먹는 애호박을 잘게 썰어서 호박꼬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신기하고요. 또 애호박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리면은 햇볕을 받으면서 얘네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네네. 근데 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말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에 햇빛을 많이 못 보고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인지 몰라도 야채들이 말리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이것도 참 신기하지 예. 않나요? 그리고 호박꼬지는 또 미네랄,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또 가장 좋은 게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호박이요? 합니다. 네, 애호박을 말렸을 때, 호박꼬지를 냈을 때.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좋다. 한번 해보시죠. 정말 선생님, 전 애- 말린 호박도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호박을 하나 사다가 하나 말려봐. 아 정말 이렇게 그 선조들은 참 그 뭐지 일상생활 하시면서 농촌에 가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딱 흔한 것들이잖아요. 애호박도 말리고 그 쓰레기도 말리고 막 그런 걸 눈으로 잘 보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딱 먹기 편하게 만들어 주면은 가져다 먹긴 하지만 스스로 할 줄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리는 게 뭐 시래기 엮어 말린다거나 무 말린다는 거나 감 말리거나 호박 말리는 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또 목화를 따서 솜이불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네네. 추우니까 두꺼운 이불을 막 찾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네. 잘 때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다 발로 차버리던데 네. 그렇게 두꺼운 이불이 필요한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얇은 것만 덮거든요. 왜냐면 그쵸. 발로 찰 거 뻔히 아니까 얇은 거를 하면은 추워서 꼭 싸매고 자거든요. 끝까지. 근데 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두꺼운 걸 좋아해서 저는 신기해요. 딴 사람들은 안 차는지. 선생님네도 뭐 아우. 이불 차나요 잘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외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금은 이제 보일러도 틀고 침대에다가 그 전기 장판도 깔아놨는데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녘에도 더운지 이불이 어디 가 있는지 안 이불이 보입니다. 없죠. 네, 네네네.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자면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감기가 걸려 감기 있습니다. 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불을 차버리니까 또 감기가 들어서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차고 자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배 있는 데를 이렇게 감싸주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꼬매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참 그쵸. 이제 어떻게 겨울에 이불 안 차고 자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수면 그 조끼 같은 걸 입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아요. 수건도 그런 하고 것도 하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채베코의 길이에서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긴 꿈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 덥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 잎들 돋고 새들 노래를 하던 들의 옷에 향기 어여쁜 시간은 지나고 돌아왔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았다면 이 밤 외로운 술잔을 가득히 채우리. 푸른 하늘 위로 웃음 날아오르고 꽃잎보다 붉던 내 젊은 시간은 지나고 기억할게요. 다정한 그 얼굴들 나를 떠나는 시간과 조용히 악수를 해야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이 밤 마지막 술잔에 입술 맞추리. 긴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문을 열고서니 찬바람만 스쳐가네. 바람만 스쳐가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가을 바람에 그 아름답게 알록달록 이렇게 물들어 있던 낙엽들이,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에 보면은 굉장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참 세월의 무상함, 벌써 이렇게 낙엽이 져버렸구나. 저희가 솔직히 단풍 구경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쵸. 이 가을이 되게 짧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풍 구경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은행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와,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또 새로운 잎이 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봄날에 그 예쁜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저희는 굉장히 좀 슬픈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생각인데 나무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해 여러 해 살이라 겨울에 이제 우리가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꽃을 봄에 피웠다가 여름에는 파릇파릇 살았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이제 잘 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 낙엽을 봤을 때 굉장히 슬픈 생각보다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얘가 옷을 갈아입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마지막 잎새 막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계절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오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막 감상에 젖고 막 사람들이 낙엽 지는 거리를 막 걸어가는 거를 막 상상해요.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그쵸. 또 바바리를 딱 입고 그 이제 낙엽 떨어지는 길을 걸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가을 그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낙엽 맞으면은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딱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뭐 많이 잡아도 첫사랑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낙엽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많고 낙엽을 사람들이 뭐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 슬프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다고 낙엽을 뭐 그 즐기러 또 가거든요. 그렇죠. 낙엽 산행을 많이 하죠. 이제 단풍 구경하러 간다. 뭐 설악산 그리고 우리 오대산 많이 보러 다니고 전국에 있는 100대 산을 도장 깨기 하듯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계절기에 따라서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나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이 나뭇잎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또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딱 땅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비벼지면서 이렇게 미끄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낙엽질 때 비가 오는 날에는 그렇죠. 저희 딸내미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학원 가는 길이 이제 그 약간 언덕인데 쭉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하고 또 집 앞에 또 집 앞에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들어가는 게 차가 들어가기 편하라고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고 하고 바로 옆이 찻길이잖아요. 그쵸. 너무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낙엽 지고 그런 날은 특히 비가 와서 살짝 빗기가 있을 때 물기가 있거나 그러면 그 낙엽 밟고 쭈르륵 넘어져서 무릎을 깨져갖고 오고 그런 게 제가 기억으로는 한 매년 이렇게 계절일 때마다 넘어져갖고 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게 많이 미끄럽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낙엽이 다 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 많이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미끄러짐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큰 사고예요. 사실 젊고 어렸을 때는 다 타박상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졌다면 고관절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가는 고령자가 미끄러졌을 경우에 고관절을 다치면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18%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짐이 위험하다. 미끄러질 때 나가지 말아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욕실 바닥도 미끄러운 거 아시죠? 물이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는 물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낙상 사고를 다 조심해야 되는데 비가 왔을 때 아이들 낙엽에서 넘어지니까 어르신들도 넘어지니까 빨리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2023년도에 보면은 그 장마보다 무섭다. 도로 위에 떨어진 가을철 낙엽의 위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낙엽길에 미끄러짐이 이제 있으면 뭐 브레이크를 제동했을 때 그게 동일한 길하고 그러니까 낙엽이 있는 길하고 낙엽이 없을 때하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보면은 중고차 수출하는 픽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써서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확인했더니 낙엽 길일 때는 굉장히 미끄러지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네. 위치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쓰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네네.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나왔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낙엽 있는 길도 다니지만 차도 다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낙엽 타이어가 있으면 뭐하고 아니면 안전 체인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낙엽과 낙엽이 미끄러워져가지고 중간에서 미끄러지니까 아무 그쵸. 의미가 없어서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 선생님 보셨는지 몰라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은 차도 제자리에서 빙글 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보셨죠? 맞아요. 예, 예. 저도 봤는데 이 낙엽이 있을 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낙엽을 많이 치워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낙엽 치우는 거에 그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치우는 거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눈은 굉장히 열심히 치워요. 큰 눈이 오면은 막 정부에서 나서서 막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설차는 있어도 낙엽 없애는 제설 이 낙엽 치우는 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철에는 등산을 많이 가죠. 왜냐면 예쁜 단풍도 보러 가고 그런데 이 낙엽으로 인해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거나 단풍철에 이렇게 잘 쌓여져 있는 낙엽으로 인해서 돌을 밟거나 또 그 발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젖은 낙엽이 으로 인해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도 지금 저희 학생들이 다니는 어른들이 다니는 유아가 다니는 길에는 그 가로수가 은행입니다. 은행나무가 또 이 바람에 이 계절에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잘 치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로 또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참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교 앞에 학교 앞에다가는 제 생각에는 이 가로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학교 앞에 굳이나 가로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가로수가 뭐에 좋다 하는데 학교 앞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거는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나 학교 앞에는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뭔가를 세균을 해충을 퇴치한다 이런 의미도 크게 있지 않으니까 네. 학교엔 음식이 많지도 않잖아요. 아이들 밥 먹고 가면 모두 다 치워지는 거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앞에는 가급적 가로수나 이런 거를 심지 말고 그냥 학교 한 몇 미터 안에는 없으면 된다. 100미터 안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아이들 지나가는 데는 없이 그다음에 한여름에 더울 것 같으면 차양막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늘막을 만드는 거는 괜찮지만 굳이나 이렇게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고생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나무를 심고 싶다면 사철나무를 심어서 사계절 내내 그 나무 집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왜 그런 현명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야 되는지 가을에 은행 떨어져 힘들어 겨울에 은행잎 때문에 힘들어 사고가 되게 많이 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어서 바꾸자. 왜 사고를 바꾸지 못하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거를 갖다가 굳이나 그걸 못 바꾸는 이 현대인의 사람들의 사고는 뭔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2025년도에 보면요, 그 KBS 뉴스에서 이제 나온 예. 건데 단풍철을 맞아 산에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산에서 60대 남성이 저체온증에 비에 몸이 젖은 상태로 이제 발견되는데 1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거죠. 네.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신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낙엽으로 인한
허디듬도 있고 또 낙상 사고도 많고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빙판이 아까 저희가 말한 소설로 인해서 이렇게 살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면은 산에 갔을 때 이렇게 빙판으로 인해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부근에는 사철나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푸르른 사철나무가 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학교 내부에는 은행나무 안 심어 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나 왜 밖에는 이렇게 잔뜩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자동차가 30km로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은행 잎이 떨어져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는 정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 가을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가 벌써 예. 190건이래요. 네. 2025년도에 그리고 4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낙엽이 많아 미끄러진 비법정 탐방로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내용에 의하면 뉴스에서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거를 모르고 이렇게 낙엽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실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풍 예쁜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미끄럽게 해놔서 고생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윤도현의 거리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잠이 끼는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겨울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낙엽 네.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우리도 빨리 열심히 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눈이 오면은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청소를 해주시고 또 그 집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뭐 상가의 주인분들도 나와서 막 이렇게 눈은 치워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낙엽을 쓰려는 생각은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럴 때는 내 집 앞 낙엽 쓸기 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깜빡 못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지나가는 그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낙엽을 좀 쓸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을 쓸어서 모을 데가 별로 없어요. 낙엽을 그러니까 봉지 같은 것도 뭐 정부에서 주는 이렇게 쓰레기 봉지가 이제 밖에 나 있지도 않겠지만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에 막 몰려 있으면 다시 또 얘가 쏠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거리마다 그렇게 이제 낙엽 모으는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면 좋겠고 네,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걸 태울 건지 어쩔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무슨 이제 비료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썰어서 그렇게도 하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차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가져가듯이 이렇게 쌓아놓은 낙엽도 빨리빨리 이렇게 담아가는 차가 이렇게 퍼서 갈 수.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계속 이거 쓸어 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길에 가는 차들이 이렇게 담는 거죠. 이렇게 쓱 담고. 그러니까 뭐 차가 이렇게 쓸어 담아서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퍼 담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한쪽에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퍼서 담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치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낙엽에 대해서 정책을 빨리 내놔서는 제설 잘하는 것처럼 눈도 이렇게 낙엽도 후딱 깔끔하게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일단 아이가 다쳐오면은 너무 속상한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 오고 낙엽 떨어져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데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비 왔을 때 뭐 차에서 물 튀어가지고 속상해도 말할 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계속 그냥 모든 게 다 우리 탓이야라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탓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그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나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깨인 사고로 함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뭐 무슨 뭐 낙엽 치우기 운동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밖에 나가서 우리 실내 가서 운동하잖아요. 돈 주고. 그렇죠. 네, 돈 주고 다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뭐 가족 중에 다 하고 있지만 그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빗자루질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살도 빠지고 막 음식도 다 더 당기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좀 집 앞도 좀 청소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몸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지 않으면 감기에 너무 잘 들거든요. 네. 이렇게 추울 때 몸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추울 때 몸에 좋은 음식은 글쎄요. 일단 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저는 이제 그 가을에는 뭐 추어탕 같은 걸 많이 먹었다고 치면 지금 이 계절에는 저는 뜨끈한 국물이 많이 생각나는데 뭐 사골국도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뭘 많이 드세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매운 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서 생강, 고춧가루 뭐 이런 게 몸에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강을 우리가 이제 보면 생강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생강이 맵고 쓰고 막 해가지고. 그쵸. 제가 아는 친구는 생강을 하루에 그 소주 컵으로 한 컵 정도인가 반 컵을 먹는데요, 매일. 마늘이랑. 근데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저 독한 것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먹기는 쉽지 않고 생강 이렇게 초절임이 해가지고 먹는 것도 있고 생강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생강차는 물만 먹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생강차 먹고 나서 그 건더기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초밥 먹을 때 그 생강
점인 거 나오면 초절임 나오면 그래도 먹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맛있게 해가지고라도 좀 많이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강이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 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기를 좀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겨울에 그 고춧가루가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춧가루가 이제 매운데 이 매운 성분이 몸에 열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따뜻하게 많이 해주니까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빨간색도 좋지만 파란색도 되게 몸에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정말 그러니까 파란 것 중에서 안 매운 고추 있는 거 아시죠? 아, 그 안 매운 고추를 뭐라 그러지? 그 아사기 고추. 맞아요. 네. 아사기 고추도 그 영양분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마늘도 되게 좋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마늘을 사왔는데 저 마늘만 보면 사야 되겠다는 그냥 생각이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막 집착해서 사오는 게 아니라 네. 저 좋은 마늘이 지금 가을에 나왔는데 저희는 김장을 하지 않지만 저거를 사다가 뭔가를 저장을 해놔야지 되겠다. 그래서 좀 오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저도 가지고 있는 그 저장 본능이 있는지 마늘을 사다가 이제 그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사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늘을 먹고 곰도 사람이 되는데 이거 먹고 사람 되라. 네, 그러면서 먹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요. 마늘을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화에서도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마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강이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생강을 수제 생강청 만들기 게 되게 쉽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수제 생강청은 그냥 썰어가지고 네. 설탕만 점이면 되니까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너무 이제 다 지나서 선생님이 마무리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는 소설입니다. 그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진우의 나불 또 연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출산 능선 위로 구름이 머물고 지난날의 추억들은 길곳을 삼고 구비구비 영산강이 바다를 감싸던 그때 그 나불도